이번에는 이제 뇌경색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뇌경색은 좀 어떤 병이고 원인이 어떤 걸까요?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머리에 생기는 병 중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인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혈관이 막힌 상태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관이 막히면요, 머리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뇌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뇌경색이 생길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fast, 빠르게 조치를 취하란 말인데요. 그 중에 F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비대칭적이거나 한쪽이 처지는 증상, 혹은 혀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다, 이런 증상이 보일 때 A, 사지, 암이거든요. 사지의 힘이 한쪽이 떨어질 때, 아니면 한쪽이 제 의도에 맞지 않게 떨림이 있다거나 할 때 의심을 할 수 있고요. S, speech, 말입니다. 말이 어눌하게 나오거나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T,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전화를 빨리 걸어서 119에 전화하시고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연락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사실은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3시간 정도 지나서 보면은 뇌세포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뇌출혈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에 방문을 했을 때 뇌경색 환자들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그걸 꼭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이내에 발생했냐를 알 수 있다면 환자분은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란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를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머리에 검사를 해서 머리에 어떤 혈관이 막혔고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출혈로 변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해요. 출혈로 변하면 혈전 용해제를 쓰면 오히려 피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골든타임이란 용어가 생겼고요. 또 골든타임을 지나서 온 경우라도 혈전 용해제는 못 쓰지만 기계적으로 혈관 시술을 통해서 막혀있는 혈관을 직접 뚫어서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데요. 유능한 신경외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 중에 뇌혈관 내 시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가능한 시술입니다. 뇌경색이 급성으로 왔을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응급대처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19 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기도 폐쇄 혹은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시고 또 응급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이나 음식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때 또 간단한 검사법이 있을까요? 1탄에서 어지럼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다시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혀를 내밀어 봐라, 혹은 눈동자를 움직여 봐라. 눈동자를 손가락을 따라오세요 했는데 왼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했을 때 따라와야 됩니다, 눈동자가. 근데 어느 한 눈동자는 고정돼 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 후레쉬 다들 들고 있으시죠? 카메라 후레쉬로 눈동자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까만색 동공이 갑자기 확 작아집니다. 이게 양쪽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한쪽만 작아졌는데 한쪽은 커져 있다? 뇌신경에 손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뇌경색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머리 중에서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든지 단기 기억 외에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에 혈관 경색이 오게 되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치매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치매를 겪은 환자들은 대부분 경도 인지 장애라는 걸 겪습니다.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혈관 뇌경색이 오시는 분들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고 누적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겪으면 그때는 혈관성 치매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나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뇌경색 환자들을 기본적으로 치료할 때요,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랑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서 두두근 이상하게 뛰는 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플레가 만들어지듯이 심장 안에서 피떡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에서 다른데요, 만약에 심장 문제로 뇌경색이 온 경우에는 무조건 항응고제라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문제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좁아지면서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저희가 항혈소판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스피린 이런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혈소판이 들러붙으면 이 자체가 혈전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좀 방해하는 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연식품에도 이러한 성분이 있어요. 좀 매운 향신료들 있죠. 마늘 맵습니다. 양파 껍질 매워요. 이런 매운 향이 나는 부분에 어떤 성분이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런 성분은 천연 항혈소판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되지만 그런 식품을 먹는 사람들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 뇌경색을 조금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경색 생기고 나면 많이 가족들 힘듭니다.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요. 스스로 밥도 못 먹게 되는 거죠.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후유증인데요. 우리 모두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서 뇌혈관 질환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